안녕하세요. 묘묘 친구 묘친자 여러분. 네, 화요일 4시에 찾아뵙는 주간 묘묘의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풀샷으로 잡혔는데요. 지금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님과 오늘 함께 하거든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네, 진지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진희 소장님이 저희 함께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종 경선 그 4명에 포함이 됐어요. 우리 한진희 소장님이. 그래서 지금 온라인 토론회 합동 연설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4분이 올라간 최종 후보들 이름을 한번 읊어드리면 박지원, 이세미, 정민철, 한진희! 전 특별히 감정 싫지 않았고요. 박지원, 이세미, 정민철, 한진희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평하게 기계적 중립으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김봉신 부대표님 오늘 함께 하시는데 각오 어떻습니까? 오늘 혼자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그간? 예, 예. 예, 예. 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예.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나요? 글쎄요, 그냥 뭐 최근 정세도 뭐 안정된 것 같고요. 예, 답변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나오니까 어떤 정세가 그렇게 좋았던가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정치 정세나 여러 가지 뭐 트럼프와의 뭐 만남도 그렇고 잘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정도 나이스하죠. 나이스했죠.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예. 뭐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측면에 지도자급에서만 봤을 때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이 굉장히 훌륭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 여러 가지 이 잣대로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그 자리에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누가 앉아 있었을까? 네네. 요거를 과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이 상당히 잘 됐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머릿속에서 다 나올 수가 있다. 맞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민주진영의 어떠한 대통령이 앉아 있어서도 정말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었다. 상상이 잘 안 가요. 다른 맞아요. 사람. 예. 뭐 다른 과거 최근에 지난 정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는데 잘 해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진희 소장 거기 나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간 묘묘에서 그래도 2번째 최고위원 탄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 우리가 또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묘묘의 힘이 아니었나, 주간 묘묘의 힘이 아니었나 그렇게 자평을 하면서 이번에 또 큰 기대를 갖고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만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는 11일이 벌써 대통령 취임 100일째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고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해왔던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도 많았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으로 승부하는 네. 최강 대통령이다라는 우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제가 사실은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네. 국가 국가 지도자급 인사 중에 근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제 한 4-5천 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앞단 한 2,000년은 강대국이었으니까 빼고 고조선 시대나 고구려 시대는 빼고 그 이후에 국가 지도자급에서 이 정도로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아니 보통 이렇게 극찬의 말씀은 잘 안 하시는 스타일 저는 아니세요? 잘 안 하죠. 예. 네. 근데 아주 효능감을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효능감을 이번만큼 잘 주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시청하시는 그 많은 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님을 붙이는 거. 우리가 이제 네네. 대통령은 각하라고 잘 안 하죠. 예, 왜냐하면 안 하죠. 그건 이제 권위주의 시대나 그렇게 했고, 그래서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공무원이나 군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번 협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협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EU의 지도자들도 트럼프 앞에서는 거의 그냥 얌전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보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좀 협상을 주도했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얻어맞는 협상이 아니었다. 정말 망신당하고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인 게 트럼프 앞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누가 더 많냐 덜 많냐의 싸움이기도 했고 완전히 누가 맷집에 강하냐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우방이 어디 있고 뭐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정도로 방어했다라는 건 전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저 자리에 대신 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가요. 사실 뭐 어느 한켠에서는 아부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폄하하려고 했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통하면 전략이 되는 거고 그렇죠. 통하지 않으면 아부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통했거든요. 거의 뭐 들었다 놨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실적으로 언제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우크라이나하고 비교해도 일본하고 비교해도 예. 상당히 저는 이번엔 잘 막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물론 100일밖에 안 돼서 이런 평가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이번에 여야 두 정당 대표를 데리고 손을 맞잡는 데에 예.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도 전 대단히 훌륭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야당, 여당 다 붙잡고 가는 국민 통합 행보를 계속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다만 그 와중에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예. 당정 간에 있어서의 약간 뭐가 좀 엇박자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잘 조율이 돼서 맞습니다. 진행이 될 거라고 네.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경제 위기가 엄청 심하거든요. 좀 이따는 좀 나올 테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사실 그 여야가 손을 맞잡고 대통령이 그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날 서 있다가도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 녹아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딪히고 뭐 회의도 해야겠고 경론을 때로는 벌이겠지만 그 순간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고 앞으로 여야가 좀 합심해서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웃고 또 싸우고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한국 갤럽 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 5일에 발표된 걸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상승세로 지지율에 돌아서는 것 같아요. 예.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긍정률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인데요. 사실 이제 두 번 연속 이제 하락하다가 두 번 연속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제 V자 반등입니다. 60% 초중반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가 한미 정상회담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번의 조사가 59에서 63으로 올라가는 이 사이가 바로 그와 같은 그 외교 행보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긍정률은 지금 60% 초중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 국면에서 이렇게 두 주 정도 이제 빠졌는데 예. 이건 이제 경제적 불안감이 일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때 뭐 양도세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 그랬었죠. 부분들이 좀 예.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짝 이제 빠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특별 사면한다니까 거기에서 조금 최신 사면도 효과로 있었죠. 네.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났는데 맞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개인기가 상당한 거예요. 이 실적이 외교 성과라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정상회담이 사실 국빈급 예우가 됐었던 그런 현장이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럼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맞아요.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걸 참 말씀해주신 부분을 한번 보니까 예. 역시 대통령이
이게 참 장단점인 것 같아요. 개인기로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강점이자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데서 좀 합심하고 협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혼자 이러다 지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좀 그렇네요. 맞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 9월 2일부터 4일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가상번호, 통신 3사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랩하시는 줄? 여기서 이제 긍정평가 이유를 이렇게 봤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를 봤을 때 역시 외교가 이제 가장 위로 올라왔죠. 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 됐는데 저게 뭐예요? 마이너스 3.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3%포인트 빠졌고 지난주가 네네. 21%였다. 근데 18% 큰 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행보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구체적으로? 소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강릉 그 민생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렇죠. 활발하게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맞아요. 주문을 했던 그런 어떤 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강릉을 지역으로 둔 우리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저때 이제 지적이 되니까 숟가락을 얹으면서 고맙다 대통령한테 뭐 네. 이런 이야기도 했던 바가 있다 보니 많이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강릉시장 이런 어떤 단체장들도 조금 관심을 진짜 집중을 하고 네.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강릉 시민분들 고통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비가 그렇죠. 좀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좀 내려야 근데 비만 바라볼 수 없는 그렇죠. 심정이니까 그래서 어떤 저수 공간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계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끌어올 거 다 끌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에서도 잘 보시면은 제가 네. 이게 참 재미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실게요. 이거 부정평가인가요? 부정평가입니다. 예. 외교가 2등으로 빠지면서 경제 민생이 올라왔죠. 부정평가가? 예, 부정평가에서 이렇게 네. 본다면 이제 외교로 부정을 하는 것들이 그 1등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긍정도 마찬가지고 부정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과 2, 3주만 하더라도 특별 사면이 굉장히 문제였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여기 특별 사면 있나요? 상위에 없네요. 랭크되어 있나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저 밑에 특별 있었군요. 사면이 3%로 쭈그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으로 그 대통령을 부정했다기보다는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이 더 눈에 띄었다.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최신 이슈가 더 눈에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부정하는 이유를 현재 상황에서 꼽는 그렇죠. 거죠. 현재 가장 최근 이슈에서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외교로 지금 가장 크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하셨고요. 근데 진짜 너무 정확하시다.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네요. 지금 내가 부정하고 내가 긍정하는 이유를 현재 상황에서 찾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부정한다, 긍정한다는 아닐 수도 그게 있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튼 이제 경제 민생 그리고 이제 민생 지원금 추경 확대 뭐 이런 추경 및 재정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조금은 좀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경제 민생이라든지 이렇게 응답하실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들 더 공감하시는 분들이 규모로선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얼미터 조사도 한번 볼까요? 아니면 리얼미터 다른 걸 조사요? 네. 리얼미터 조사 보지 말까요? 나중에 보죠 뭐. 아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없어. 그럼 어떤 거로 더 보시는지 이끌어 주시면 제가 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일 취임 100일.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 다른 대통령과 지지율을 비교해 보니까 3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쵸? 요렇게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예.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63%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 63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좀 비교를 해보죠. 김영삼 대통령이 83%로 그때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때 예.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때 와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어마어마하다. 저는 이게 약간 기본값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김영삼 대통령 83입니다. 여기.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8. 이땐 뭐 상황이 네. 있었고. 이 두 대통령들께서는 당시가 약간 시대가 확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최초의 문민정부 예. 대통령이 되셨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개혁 정책을 아주 강하게 펼치던 그런 시기입니다. 밀고 집권적으로. 나갈 때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83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78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국정농단 사태가 어마어마했죠.
2016년에 그리고 맞습니다. 2017년에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서 100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허니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시대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이렇게 따지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민중의 힘에 의해서 대한민국 크게 바뀐 다음의 대통령들이에요. 네, 네, 그렇죠. 예. 어. 그런데 그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63? 그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 호감을 받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62였습니다. 어. 자 여기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63 한번 볼게요. 62와 63 비슷하죠.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김대중 대통령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그 IMF를 이기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됐던 겁니다. 그랬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번 보시죠. 지금 경제가 되게 힘듭니다. 대외적으로 전쟁도 있고요. 경제가 아주 고꾸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죠. 네.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또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묘하게 숫자까지 비슷합니다. 62대 64. 네, 네, 네. 참 비슷하죠. 이걸 보면서 저는 위기 극복의 아이콘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 이 두 명의 대통령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기억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 국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되신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제 해석인데 정치적 지형이 너무나도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때는 박근혜가 탄핵이 됐을 때 그때의 여당 사람들은 납작 엎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탄핵에 대해서 뭐 찬성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군발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의 이야기를 잘못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때처럼 납작 엎드리면 안 된다. 이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앞으로 살아나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의 굉장히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우리는 죽지 않아. 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굳이 비교를 했을 때 퍼센트에서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약간 그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추문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았고요. 네, 개인적인 어떤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게 그렇죠. 좀 큰 것들이죠. 예. 그런데 네. 탄핵 사유 자체는 이게 이제 계엄이라다 보니까 이게 이념화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념화되면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 상대가 있는 거고요. 다른 진영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이념화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모여라라는 말이 가능했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옆에 붙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탄핵 사유 자체가 좀 네. 뭐랄까 국정농단이 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 어게인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발목을 대단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예. 그러면 뒤에 가기 전에 그 63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취임 100일 그 수치가 보수 성향의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이명박 21, 윤석열 28, 엄청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괜찮은 수준이어서 53이었습니다. 그래도 10% 포인트 정도 놀랍습니다. 이재명 현 대통령이 더 높다라는 사실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예예. 제가 왜요? 이 국민의힘 방금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말씀드리면서 요거 한번 볼게요. 뭔데요?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 예. 여기 잘 보시면은 사실 저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예. 볼까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40%대에서 쭉 그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당으로서 얻는 정도는 뭐 이 정도면 뭐 네. 가능하다라는 네. 게 이제 40% 정도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24. 예. 지금 24죠. 아,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19%뭐 다른 데서는 17 예. 뭐 여기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 초중반을 회복을 했고 예.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동혁 신임 그 당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네. 장동혁 호 국민의힘이 노력해서 24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길래 이렇게 됐죠? 제가 봤을 때는 여튼간에 거기에서 파열음은 안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그러니까 1도
1%씩 변하겠다라는 어떤 예. 그 각오가 반영된 그렇죠. 것이다. 파열하면 안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네. 깜짝 놀랄 조사를 깜짝 조사 놀랄 결과를 갤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41, 24. 어. 그다음에 여기 4가 뭐냐면 조국혁신당이에요. 예. 3이 뭐냐? 이 개혁신당입니다. 예. 여기까지 수치만 확인하고 이거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호감이 간다. 정당별 호감이거든요. 정당별 호감. 어. 이거는 아까 정당 지지도는 네. 여러 정당 중에 뭘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나 고르기잖아요. 예. 정당별 호감은 그냥 별개로 봤을 그렇죠. 때군요. 이거는. 민주당을 호감하느냐, 조국혁신당을 호감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네. 물어봤을 때 야, 너무 재밌다. 보시죠. 아이고 웃음이 나네. 네. 더불어민주당을 호감한다가 50입니다. 예. 50. 야, 50. 지금 41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예. 지지도는 41인데 호감 가는 것은 50이죠. 그러면 더 높죠. 네. 조국혁신당 아까 4%가 지지도였습니다. 근데 30이네요, 호감이. 호감이 30이에요. 네. 자, 국민의힘. 와, 이게 뭐야? 이게 문제예요. 21이자 아까 24였잖아요. 아, 바로 그겁니다. 24였던 지지도가 예. 아니 어떻게 호감에서 21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여기를 지지하지만 호감은 안 생겨.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너무 무섭나요? 이게 잠깐 충격적인 건데요. 네. 여기 진보당은 호감도가 17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지도는 1%입니다. 어. 개혁신당은 지지도가 방금 보셨다시피 3 3. 나왔죠. 3. 그런데 호감은 10이에요. 모든 정당들이 네. 지지도보다 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지지한다고는 할 수 없어. 왜? 나 1등하는 정당, 뭐 2등하는 정당 거기를 내가 더 지지를 먼저 해야 되니 지지는 못하지만 나 호감은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호감도가 더 높은 게 정상인데 네. 국민의힘만 유독 방금 우리 묘성님께서 네. 아주 몸으로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게 24의 지지도 안에는 그러면 호감하지 않지만 아 내가 다른 정당 지지한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지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류의 예 지금 이상현님께서 딱 지도가 말씀해 있는 주셨어요. 거예요. 불오지만 그래도 지지한다. 바로 이거잖아요. 호감은 안 가지만 아, 나 딴 데는 내가 지지할 수 없으니 내가 여기 그냥 지지한다고 해야겠다라는 게 일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윤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어요. 네. 윤. 어. 윤의 지지도 그 국정 100일 됐을 때 28%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과 관련해 가지고 이념화 됐다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개인과 관련된 비위 비위? 이거였지만 윤은 이거를 계엄과 그래서 이념화했다라고 네.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하면 할수록 호감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하나만 더 봐야 돼요. 두 개 두개안 보여드릴 돼요. 시간이 안 되네요. 하나예요, 하나.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에 보시죠. 57을 얻었습니다. 호감이에요. 네. 이 시절에 정의당도 48. 민주당이 어느 수준이냐? 쭉 50까지 이렇게 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있던 선거를 다 이겼어요. 예. 예. 2017년 대선 이겼죠. 18년 지방선거 이겼죠. 그다음에 2020년 총선 이겼습니다. 이게 40% 중반에서 많을 때 높을 때 5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호감도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죠. 2024년 5월 총선 이기고 40 예. 그리고 지금 50입니다. 예. 큰 선거를 이기려면 대략 한 40 비슷하거나 40보다 높아야 됩니다. 호감도 측면에서. 그렇죠. 예. 이거 한번 다시 왔습니다. 예. 그러면 큰 선거를 누가 지금 이길 수 있느냐? 뭐 답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호감도가 약해졌다. 조금 어렵나요? 많이 분발해야 어렵나요? 된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그 이재명 대통령 네. 중재를 해 주셔가지고 여야 이렇게 손을 맞잡은 상황이니 네. 국민의힘도 분발을 하셔서 네. 잘하기 경쟁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약해서는 예.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경쟁 상대가 있어야 예. 같이 한번 이렇게 으쌰 한번 할 텐데 경쟁 상대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럼 사실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좋지 예, 않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한테 바라기는 지금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뭔가 좀 새롭게 판가리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죠, 사실? 아니 그거는 이제 또 당사자들이 하실 일이라 제가 아니 약간 이렇게 살짝 건드는 맛이 있는 우리 김봉신. 우리 주간 요매 비읍시 옷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 요즘 비읍시 옷이 너무 지금 핫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뜻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요매 비읍시 옷 김봉신 부대표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여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빈자리 우리 한진희 소장님 빈자리 너무나도 잘 채워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